네, 중장의 세계사 시간 오랜만에 찍네요.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네, 그동안 이제 장염 걸렸고 편도염 생겼고 숙제도 해야 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그런지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동영상을 자주 못 찍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서야 찍게 되었네요. 네. 중장의 세계사 시간 오늘은 이제 중국의 역사인데요. 제가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고, 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보통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중국도 알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이웃나라입니다. 특히 삼국시대 때 그 근초고왕 때죠. 근초고왕 때 서로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한 적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으로 보는 삼국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진시황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진시황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에도 그 진시황제에 대한 책이 있는데 네, 그런데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중국사 학자라면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진시황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제후들의 힘이 강해지고 적군은 유황을 죽이고 수도를 빼앗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후들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 간신히 적군을 몰아냈습니다. 네, 제후들은 유황을 대신할 왕을 세우고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어요. 네, 이때부터 나라를 지킨 제후들이 왕보다 힘이 세졌죠. 제후들은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워댔습니다. 어지럽고 시끄러웠던 이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는 춘추와 전국시대로 나뉩니다. 춘추시대 때는 많은 제후국들이 전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중 제, 진, 초, 오, 월나라가 가장 강했는데 이 나라들을 춘추 오패라고 부릅니다. 전국시대에는 진, 초, 제, 한, 위, 조, 연나라 7개국이 가장 강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전국 칠홍이라고 했었습니다. 제후들은 저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다퉜습니다. 그래, 춘추 전국시대 때 철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평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또 다양한 학파인 이제 제제백가가 라고 불렀는데요. 이 제제백가들은요, 낡은 질서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견을 많이 나왔는데 이때 생겨난 거죠. 제자는 여러 학자를, 백가는 수많은 학파를 뜻합니다. 학파란 생각과 의견이 비슷한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제자 백가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제자 백가 중에는 유가복가, 도가, 무가 등의 학파가 유명해요. 특히 공자, 맹자,
한비자, 노자와 장자, 묵자 등이 그 학파들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이 제자백가의 사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때 진나라가 성장을 합니다. 제가 전국 칠홍을 얘기했잖아요. 이 전국 칠홍 중에 진을 언급했었는데, 이 진이 가장 서쪽에 위치합니다. 네. 서쪽에 위치를 하는데요.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크게 발전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진나라는 느리게 발전했습니다. 진나라는 유목 민족과 대립하면서 성장했었는데요. 유목 민족은 한 곳에 정착하며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말을 타고 가축을 기르며 살았었는데요. 가축에게 필요한 물과 풀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나라의 국경이 부딪히는 일이 많았는데요. 진나라는 유목민족과 싸우면서 점차 힘을 키웠습니다. 진나라가 힘을 갖춘 뒤 전국 7웅의 6나라가 차례로 무너졌는데요. 그리고 이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는데 그 황제가 바로 진시황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인데요. 이제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어요. 네. 그렇게 진나라 왕 영정은 첫 황제라는 뜻에서 시황제라고 붙였는데, 이제 진시황이 나타난 거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데에는 법가 사상의 영향도 컸습니다. 법가 사상이란 법을 만들어 엄격하게 다스려야 사회 질서를 바로잡히고 나라가 강해진다는 생각인데요. 이 사상은 왕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래서 신하와 백성이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었답니다. 이제 진나라가는 영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북쪽 초원지대에는 흉노가 항상 걱정이었는데요. 이 진시황은 흉노를 몰아내고요. 그들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을 세웠죠. 이어서 남쪽에 있는 월나라 땅도 차지했고요. 지금의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처럼 영토가 늘자 농사지을 땅도 많아졌고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요. 시황제는 이제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제후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넓어진 땅을 직접 다스리고 싶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9년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땅은 황제의 것으로 하고 땅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 자신이 직접 뽑은 신하에게 다스리도록 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까지 나라마다 다른 화폐, 도랑형, 문자를 썼던 터라 세금을 가두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시황제는 맨 먼저 화폐와 도랑형 그리고 문자를 통일시켰어요. 심지어 수레바퀴의 포까지 통일시켰습니다. 또 수도와 먼 지역을 잇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제 군대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진시황이 바쁘게 일한 덕에 백성의 생활은 한결 편해집니다. 진나라에는 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장성이란 이제 적의 공격을 막으려고 길게 둘러싸은 성인데요.
전쟁이 잦았던 춘추 전국시대에 만들어졌죠. 특히 북쪽에 있던 제후국들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장성을 쌓았는데요. 진시황은 이전의 장성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넓은 땅 곳곳에 장성을 하나하나로 잇는 공사는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수많은 백성이 피땀을 흘린 끝에 높고 긴 만리장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시황이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엄하게 다스리자 점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시황제의 통치에 반대하는 유가 사상들도 좀 있었는데요. 시황제가 결국에는 크게 분노합니다. 법과 사상과 실용적인 책 외에는 모조리 긁어 모아서 불태워버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유가 사상들을 생매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을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시황제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부터 큰 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죽어서도 화려한 능, 그리고 크고 화려한 능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능을 짓는데 무려 70만 명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진시황릉은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우주와 온 세상을 능 안에 그대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능 안에 물건들도 화려했는데요. 능 밖에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흙 인형을 만들어 능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말이나 전차 같은 것도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흙으로 만든 병사와 말을 병마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진시황릉에 가면은 8천여 개의 병마용이 병마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진시황릉을 아직도 발굴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발굴하다가 크게 훼손될까봐 걱정돼서였는데요. 그래서 진시황릉은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쳐가겠죠. 농사는 제쳐두고 만리장성에 무덤까지 공사에만 매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도 부족하죠. 식량도 부족하죠. 가축도 부족하죠. 이러다 보니까 시황제가 전국을 순행하다가 죽고 말아요. 하지만 백성의 어려움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승과 옹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두 사람을 비롯해 900여 명이 성을 쌓으러 가던 길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립니다. 그들은 도저히 정해진 날짜에 도착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도 제때 오지 못하면 사형이 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승과 오광은 분하고 있죠. 그리고 억울한 나머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참았던 백성들의 화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를 끌어내기 위해 궁으로 향했습니다. 황제 군대가 나서서 성난 반란군을 겨우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치료하는 무리는 점점 늘어나겠죠. 초나라 사람 항우가 나타나는데요. 이 항우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싸움을 잘하고 검수도 뛰어난 천하장사였는데요. 항우는 어지러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겠다고 결심했죠. 그는 삼촌과 함께 군사를 모아 진나라 황제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제 용맹한 항우를 이길 자는 없었죠. 그는 진시황릉을 때려 부수고요. 궁전까지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15년 만에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한나라가 등장해요. 네. 아마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한나라가 열리지만 한나라도 역시나 결국 나중에 가서는 환관적의 난으로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자, 오늘은 진시황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시황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위인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위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진시황은 이제 물론 진시황이 물론 이제 백성들을 굶어 죽게 했냐, 그것도 아니지만 한편으로는요, 백성 만리장성을 건축하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저렇게 하죠. 공사 또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분노가 터지죠.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면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준장이었는데요. 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 준장의 세계사 시간 진시황제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